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지금 중동 하늘길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주요 공항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그 여파로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리야드 등 아라비아 반도의 핵심 허브 공항이 문을 닫았고, 이 지역을 경유해 귀국하려던 한국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단순한 항공 지연이 아니라 귀국 일정 자체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중동 상공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고, 주요 항공사들은 잇따라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여러 국가가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항공편 취소와 공항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단순한 중동 국가의 공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환승 허브입니다. 한국에서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를 오가는 상당수 노선이 이곳을 경유합니다. 특히 이집트 여행객 다수가 귀국 시 중동 항공사를 이용합니다. 지금 이 경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여행객들은 사실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왔다가 발이 묶인 한 한국인은 현지 교민 단체 대화방에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부다비 공항 폐쇄로 머물게 됐다. 어떻게 귀국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고 싶다고 남겼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은 패키지 일정이 끝나 추가 체류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면 단순히 날짜만 미뤄지는 게 아닙니다. 호텔을 새로 잡아야 하고 식비와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면 숙박비는 평소보다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자 만기입니다. 일부 여행객은 귀국 항공편 날짜가 비자 만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국편은 17일, 비자 만기는 20일이라면 원래 일정대로라면 문제가 없었지만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만기일까지 출국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대사관에는 비자 만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 벌금이 발생하는지, 공항 폐쇄 상황에서 예외가 적용되는지 등을 묻는 겁니다. 일부 관광객은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내줄 수는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이나 대규모 분쟁 지역에서 정부가 교민을 철수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기 투입은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을 때 고려되는 조치입니다. 현재로서는 각자 우회 항공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문제는 좌석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남은 노선에 수요가 몰렸고 항공권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비싼 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미레이츠, 에티하드, 카타르 항공 등 주요 중동 항공사들은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한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운항이 멈추자 대체 노선을 찾는 수요가 터키, 유럽 직항 노선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선도 좌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은 이집트에서 다른 국가로 먼저 이동한 뒤 다시 한국행 항공편을 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로 이동도 안전 문제와 비용 부담이 따릅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불안이 커진 이스라엘 내 한국인들도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한 뒤 귀국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이집트 한국 대사관은 영사를 파견해 통관과 이동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 숙소 확보를 위해 공관 직원들이 자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민 가정의 자발적 숙소 제공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객 지원을 넘어 사실상 비상 대피 상황에 가까운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사태는
중동 지역 분쟁이 민간 항공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항공기는 전쟁 당사국의 영공을 우회해야 하고 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공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국제 항공 보험료도 급등할 수 있어 항공사 입장에서도 운항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공항 재개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분쟁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입니다. 추가 공습이 이어질지, 이란의 보복이 확대될지, 미군 기지 공격이 늘어날지에 따라 중동 전역의 항공 안전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충돌이 주변 국가로 확산된다면 공항 폐쇄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교적 중재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일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교 당국은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귀국 가능한 우회 경로 안내, 항공편 재예약 지원, 비자 만기 대응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객을 즉시 귀국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항공 좌석수는 한정돼 있고 분쟁 지역 상공을 지나는 항로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재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이 묶인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일정이 무기한 미뤄지면 직장 복귀, 학업, 개인 일정 등 모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현지 체류 비용 부담도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단기 여행을 온 경우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 문제, 환전 문제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위기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세계 항공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한국인 관광객의 귀국길까지 막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외교부 안전공지와 항공사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체류 중이라면 현지 대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우회 경로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중동 하늘길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쟁이 단기간에 진정될지 더 격화될지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침착한 대응입니다. 발이 묶인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이번 긴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